자, 만장일치 8대 0으로 돼야지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다음 주에 하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을 해갖고 8대 0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아, 네, 그러세요. 헌재 재판관님, 오케이, 8대 0 좋습니다. 이럴 거라고 착각을, 아주 거대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듯 이러면서 물음표하면서 온갖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경, 옷까지 SBS, KBS, MBC 종편까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백조가 우아하게 무리를 다니지만 그 물밑에서는 막 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못생긴 오리새끼 같은 못생긴 오리새끼인 조중동, 한경호 뭐 할 것 없이 이런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도 아마 그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대하고 똑같이 이제 예상을 했겠죠. 응? 우리 조중동이 바람잡이하고 그런 다음에 우파들을 막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 4%,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렇게 한 자리로 가겠지. 왜? 계엄을 선포한 날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쫙 빠질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요. 오늘 나온 지지율, 오늘 제일 따뜻한 지지율이 공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일하고 3일 이 코리아 리서치에서 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8.8%예요. 그리고 48%, 52%까지 콘크리트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한동훈 지지율은요, 5에서 7%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한동훈이 지지율이 5% 정도는 콘크리트 같은데, 그러면 만에 하나더라도 한동훈이 저기 민주당에 뛰쳐나가지 않게 얘를 데리고 있으면은 걔 지지율 5%는 우리가 먹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이랬어요. 5%도 콘크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얘기 못하죠. 이 5%라는 건요, 홀수예요, 홀수. 외로운. 5%는요, 진짜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라는 거는 언제 소멸될지, 언제 후 불면은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면은 30%는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시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0%의 지지율은 갖고 갈 거다. 그런데 탄핵에 저들의 이 광란의 학살극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상속녀였지 않습니까? 그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48.8%. 이거는 뭘 얘기하냐? 자수성가한 정치력, 정치적 자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수성가한 자산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요, 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에서 기각 의견이 45.5%, 그리고 인용해야 된다가 51.7%. 그러니까 46대 뭐 반올림으로 올려도 5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의 오차범위라고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46%가 절반이 결사 반대하는데 탄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로.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권익위 위원장이 세계 인권 거기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이 반대한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의 절반이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좌파들이 발광을 하니까 어떻게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란 말이냐. 딱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가 45.6%, 헌재가 공정하다가 49.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이
불공정과 공정도 역시 오차 범위인 겁니다. 뭐 이거 말고 리서치 뷰에서도 나오고 또 이 비슷한 한국 갤럽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재명이가 50%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왔죠. 그렇지만은 이재명이는 반드시 여러분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이 감옥 가게 돼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저 헌재에서 만에 하나라도 인용을 한다. 이러면은 이 나라는 풍비박산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와중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잠시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이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온갖 폭력과 포각과 거의 모택동처럼 문화 대혁명을, 찌세 대혁명을 할 겁니다. 찌 쿠데타 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지금 문형배가 바람을 잡고 있고 한결의 경향, 뭐 오마이 그럴 것 없이 또 여기다가 숟가락 넣는 조중동까지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느냐. 자, 오늘 헌재에서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전원일치가 필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깨갱했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흔들어봐야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다. 이 헌재도 이건 아는 겁니다. 그리고 8대 0 이거는 전원일치가 필수 아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다. 우리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자, 8대 0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는 문형배죠. 네. 문형배가 이재명이한테 매일매일 오다 받고, 네. 이미선이가 이재명이 졸개 노릇하면서 어떻게든지 8대 0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요.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뭐 8명인가 그랬는데 5대 3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선거법 위반은 매우 가벼운 경한 거다. 이렇게 많은 그때는 뭐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헌법학자들도 뭐 진영의 그 갈림이 없이.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노무현은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소수 의견을 어느 법관이 했는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봉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말이 많으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도 8명이었는데 우리가 아무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했고 아무개는 기각했다. 이러면 우리는 어쨌든 맞아 죽는다. 이러면서 강일원 헌재 소장이 주심이 우리 전원일치를 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탄핵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최명성 변호사 쓴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내의 그 탄핵에 대해서 쫙 그 최명성 변호사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기록을 남기는 거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명성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매우 불편, 부당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완전히 국회 쪽을 말하자면 탄핵을 시키자는 쪽을 편을 들었다. 그때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권성동이었어요. 권성동이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저 민주당의 편을 들었다. 그 예로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그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증거라고 하면 증거 굉장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물증이 있어요. 하나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였고요. 하나는 안종범의 수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변희재 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블릿 PC는요, 제가 변희재 씨 책을 이렇게 읽고 다른 데에서도 다 봐도 이거는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에요. 최순실은 키고 끄고 뭐 최순실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거는 최순실의 PC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태블릿 PC가 어떻게 JTBC 기자가 갔는데 마치 그 기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상 위에 얌전하게 놓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순실이가 도대체 나를 보여달라. 내가 보면 안다. 근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많은 태블릿 PC 이거를 해갖고 최순실이도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을 안 한 거예요. 강일원이요. 그러면서 강일원이를 비롯해서 다른 헌재 재판관이 채택한 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하면 이렇게 수첩에다 썼다고 하는데 저도 대변인을 해가지고 정말 대변인 생활 거의 2년 2개월 하고 나서 남은 게 이렇게 수첩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파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첩에 보면은요, 자기 개인적인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수첩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금방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당직자가 이 수첩을 보니까 제가 쓴 거라는 걸 알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온갖 언어를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기자였으니까 뭐 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말했다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부호 같은 것도 제가 썼지만은 뭐 때로는 일본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뭐 불어도 쓰고 막 그냥 왜냐면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소회도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아주 그 헛소리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뭐 욕도 좀 쓰고요. 그런 거예요. 안종범 수석의 수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안종범 개인의 소회도 거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국정농단, 네, 일해재단과 같은 미르재단, 뭐 이래가지고 그것만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걸 강일원이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최명성 변호사가 너무나 부당? 이것이 법적으로 모든 변호사들이 어떤 쪽도 편들지 않고 어떤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당파에 근데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황당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영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강일원하고 문영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일원은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임명된 재판관이었어요. 이 경우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파워가 있어요. 나 여당도 백업, 야당도 백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영배는 문재인이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강일원은 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신문에 강일원이 이번 헌재 재판이 너무나도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많고 불법 요소가 많다 이러면서 아주 묘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때 반성을 하지. 그러지는 않고 묘하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이 원고는 쓰면서 이번에 문영배 하는 짓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단 강일원이하고 문영배하고는 실력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그리고 문영배의 말을 먹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영배는 강일원이 아니다. 문영배는 실력이 없다. 그리고 문영배는 너무나 진행 자체를 편파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진숙 재판이 4대 4로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표시냐? 자,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느끼셨겠지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니, 왜 질문은 김형도하고 정형식 재판관만 하나요? 문영배도 가끔 질문을 하긴 하는데, 문영배는 자기가 이제 이 헌재 소장이니까 질문하는 거고, 왜 나머지 사람들은 입도 뻥끗 안 하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 이미선이, 정계선이, 그 다음에 정정미.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인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김복형.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한창.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기각입니다, 여러분. 혹은 각하. 나는 이미 정해졌어. 뭘 물어봐. 이미 정했는데. 크레물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레물린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를 비롯해갖고 나머지 4명은요. 이미 인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질문을 자꾸 하는 두 사람이 있죠. 김영도하고 정형식.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김영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영도가 소문에 따르면은 나는 기각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둥. 저도 이제 그 얘기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도 서영교 오빠의 포지셔닝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약간의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할까? 그 스스로 왜 답을 찾으려고 할까? 김영도는 굉장히 우수한 법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 때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양승태 팀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완전 보수 쪽에 가까운 거죠. 판결도 보수 쪽에 가깝고. 그런데 이 김영두는 지금 아마 심정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왜 그러냐? 김영두가 원래 대법원장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법원 행정처 노조하고 워낙에 사이가 나빠가지고 어차피 대법원장은 국회나 이런 데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의결을 거쳐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진짜 만땅만랩이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사석에서 요즘 자기가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나온 이하상 변호사가 진격의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력이 이재명이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말 이거 다시 되돌려내야 되는데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인데 이재명이가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헌재 소장 정계선이 시킬 거야. 김영두 엘리트 지달란 척하는 놈 내가 제일 밥맛 없어 하는 놈인 거 니들 다 알지? 뭐 이런 쪼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도도 그게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김영도에 대해서는 질문 많이 하는 김영도에 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저는 한 20%, 15%의 여지는 좀 갖고 가자. 저는 뭐 85%, 80에서 85%는 김영도가 저쪽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여지는 두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러분 정형식입니다. 저는 정형식 재판관을 믿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그분 걱정은 안 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이 헌재 안에서도 이제 들려오는 소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이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 정형식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정형식 재판관이 낸 판결? 뭐 이런 경우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키맨이 뭐 김형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키맨은 정형식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에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점심 때도 헌재에다가 막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김복형 재판관님, 뭐 정형식 재판관님, 네, 조한창 재판관님, 뭐 김형두 재판관님 이러면서 거의 읍수하다시피 제가 올립니다. 자기들 이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헌재에 있는 직원들이 재판관한테 갖다 준다는 겁니다. 갖다 주지 않아도 그거 다 읽어요. 왜? 제가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할 때 당 게시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박아가지고 정형식 재판관님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정형식 재판관님 정과 사범이 이 나라를 망치는 거를 그 길을 터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피를 토하듯이요, 여러분. 헌재에다가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대0 개나 주라고 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